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0월 15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어제 늦게 좀 퇴근하다 보니까 오늘이 날짜가 며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48부 좀 짧게 했더니 조회수가 19,000이나 나왔습니다. 그 전날 9,000 이하로 조회수가 나오면서 추세가 꺾였다 싶었는데 어제는 다시, 근데 짧게 해서가 아니라 제목 때문이겠죠. 삼성전자 진짜 위기 온다. 이 기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기사 읽어봤었는데 제목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웜의 소통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채슬리 임직원이 부리고 혜택은 제가 누리네요. 아무 걱정 없이 농촌살이하며 작은 농작물로 형제들, 지인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놓고도 보니까 선입견, 편견을 으로 가득한 사람은 꼴불견이 되겠다. 오늘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꼴불견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식도 배우고 인생도 배우는 웜의 신박, 길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습니다. 어제는 좀 짧았습니다. 채밀턴 된 지 3개월 차입니다. 우리 광 부장님이시죠. 아침마다 모닝 브리프 보며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오후에는 웜의 소통으로 투자의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고치다 보니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 부장님은 이미 댓글이라든지 한 번씩 아침 모닝 브리프 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맞든 틀리든.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많이 틀리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 우리 광 부장님도 이미 그 어떤 시장에 대한 비유라든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미 고수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들아이 하나 10여 년 유학하고 왔는데 학비 많이 들었습니다. 의식주, 차량 유지비까지요. 공부는 안 하고 놀다만 온 것 같은데 스피킹은 원어민 영어로 들립니다. 사고의 유연함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식성도 그렇고 종종 한 가정에 두 개의 문화가 공존하는 듯합니다. 식성이 엄청 좋은가 봅니다. 그죠? 저도 저희 이성준 대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랬거든요. 내가 아는 형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라고 저보고. 많이 먹습니다. 나이 들면 많이 먹는 게 이제는 자랑이 아니죠. 소식해야 됩니다. 그죠? 삼전이 AI 반도체 설계 역량을 높여주길 바랍니다. 1.5년 주식 경력 동안 최장기 보유종입니다. 아유, 결국은 그죠? 수익 내고 계시네요. 인사이드 아웃, 걱정이, 소심이, 극공감이요 하셨습니다. 혹시 영화 못 보신 분들은 인사이드 아웃 2 해가지고 요즘은 유튜브에 그 뭐 한 3-40분으로 영화 요약해서 이렇게 또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 없으시면 그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인사이드 아웃 1도 참 좋았고요. 2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의 복잡한 여러 가지 그 가시나무새라는 가사에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여러 감정들 때문에 그런 가사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나온 김에 가사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조성모 씨가 이 노래 부를 때,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에. 근데, 그 곡 자체에서, 이 가사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직감을 했지만, 제가 가사를 보면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픔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참 아름답고 멋있게 가사를 적었죠. 우리가 아무래도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여러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 아니면 동호회 생활 아니면 뭐 고등학교 동기 모임 등등 많은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사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근데 나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무성한 가시나무새 숲 같네 라고 돼 있잖아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내 가시에 찔려서 이 가시라는 게 내가 내뱉은 독설이라든지 그죠? 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낸 말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면서 가사를 적었는데 어떻게 참 이렇게 아름답게 가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시나무새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또 너무 삼천포로 빠지니까요. 아무튼 감정.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솔직한 것이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정직한 것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런 말이 있었군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솔직한 거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정직한 거다. 솔직하기 쉬워도 정직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정직한 채슬리가 있기에 신뢰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채슬리는 마음의 안정제입니다. 가끔 흔들리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고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게 도움 주시는 팀 채슬리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채밀턴 분들 참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된다는 이 책임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죠? 어김없이 실적 발표 날 세론 삼성전자군요. 그러게 오늘 이렇게 2% 다시 올릴 거면서 왜 그렇게 팔았는지 사람들이 그죠?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님의 AI에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의 특징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AGI 시대에 각 세대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해 주셔서 유익했습니다. 그래요? 김대식 교수님의 AI에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의 특징. 저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니 후회보다 눈물이 납니다. 40년 군 생활로 아버님 일찍 여의고 어머님 96세이신데 이제 시간이 좀 나서 뵐 수 있을 시간인데 병원 누워 계시니 불효자는 웁니다. 주식 초보자라 열심히 보고 있지만 어렵네요. 사라지지 않을 노병입니다. 40년 군생활 하셨군요.
제 대학 동기 중에도 지금 그때 ROTC로 군대 가서 말뚝 박은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 무시무시한 기무사 대령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연락하고 하는데 40년 군생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도 어머님 연세가 꽤 많으셨었는데 본인이 막내라서 그랬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님 급 유럽 여행으로 한 달은 주식을 못 본 것 같아요. 밀린 거 보려면 꽤나 바쁘겠네요. 한 달 동안 주식 안 하고 유럽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주는 미국 잘 다녀오셨구나 안심이 됩니다. 네. 저도 9월에 하도 당해서 계절성을 좋아하다 보니 미국 주식도 현금 비중을 20% 만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톱니가 금리 인하했던 9월은 세 번 모두 상승했다는 퀀트를 보고 다시 현금 비중을 16%로 줄였습니다. 퀀트의 조건 검색처럼 금리 인하 조건을 넣으면 통계가 또 바뀌니 그런 게 어려운 듯 하네요. 그리고 평소와 달리 장이 좋았던 4월에 폭락이 미리 있어서 매를 미리 맞은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네, 저는 마지막 말씀하셨던 이 4월에 미리 크게 빠졌기 때문에 그게 2005년도에도 보니까 3월, 4월에 시장이 빠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9월 달에 코스피가 12%인가 오르고 8월 달은 2%대 빠졌고 그랬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매를 좀 세게 맞았잖아요. 이번 4월 8일 때 그 공포감 관세를 45%로 한다고? 이 공포감 때문에 뭐 미국의 웬만한 좋은 주식들도 다 3, 40%씩 빠졌었고 그죠? 반토막 난 주식들도 거기 매를 먼저 맞고 쭉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현금화 시키고 또 곧버스 잡고 뭐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8, 9월 달에 뭐 외생적 변수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트럼프는 시장을 띄우려고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매를 맞았던 게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1241년 몽골과 폴란드의 레그니차 전투에서 폴란드군은 몽골군이 주술과 마법을 사용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 몽골군이 태운 말똥의 연기와 처음 맡아보는 낯선 냄새에 폴란드군은 공포에 휩싸여 무너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그때의 폴란드군과 같았을 겁니다. 눈에는 보이는 지수지만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하락의 이유에 두려워하고 상상 속 공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하지만 채밀턴의 어스 방송, 모닝브리프, 차트 정석, 주식 기초 강의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분명히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본업도 하시면서 육아까지 하시는 아주 훌륭한 아빠시죠. 그 아이들한테 그 아빠가 그렇게 듬뿍 사랑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1241년에 몽골과 폴란드군의 전쟁 이야기로 이렇게 시장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참 부럽습니다. 체슬리가 꼭 시장을 다 맞춰야 하고 오르는 것을 다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도 오늘 모닝브리프 끝나고 한참 동안 어제 제가 새벽 3시까지 만든 자료를 쭉 저희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잘못한 거다. 저부터 우리가가 아니라 제가 반성을 많이 한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과거 반도체 사이클 이런 거 하면서 뭐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요 얘기는 요 밑에 삼성전자 관련된 댓글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댓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료 만들어야 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래 자료 만들다 보면 또 깨닫는 게 많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가스 터빈을 만들 수 있다는 건 항공기 엔진 및 전투기 제트 엔진을 만드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지요. 아마 한화에어로랑 두산하고 같이 경쟁 협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잘했으니 지키는 전략도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요새는 바이앤홀더 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8월에 신한증권에 랩 상품 가입하고 웜의 신박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딸과 토요일에 방문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이번 주 토요일요. 이번 주 제가 하나은행 강의하고 스케줄이 이번 주는 좀 풀로 차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말고 요즘 요 부분은 편집을 좀 잘라주시고 요 댓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8월에 신한증권에 랩 상품 가입하고부터 웜의 신박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딸과 토요일에 방문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제가 오후 내내 강의로 좀 꽉 차 있어가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저희가 또 인턴 총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녁에 오시면 좋습니다. 그냥 평일날 저녁에. 직장 다니시는 따님하고 저녁에 뭐 7시, 8시, 9시까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전화 주셔가지고 저녁 7시, 7시 반, 8시 아무 상관없으니까 평일 저녁에 오시면 됩니다. 전무님, 비가 그친 하늘이 가을 하늘이고만요. 이 가을을 조금 더 같이 하고 싶은데 금방 겨울이 올 것 같아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라서 온 가족이 저녁 식사하려고요. 무려 24년대 묵은 부부 결혼기념일입니다. 우리 또양님 어제 결혼기념일이셨군요. 24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봄과 가을이 좀 짧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봄이다 싶으면 금방 더워지고 가을이다 싶으면 금방 추워지고. 근데 오늘은 보니까 사무실이 더워서 어제 그 패딩을 못 입겠는 거예요. 봤더니 24도입니다. 요즘 날씨도 변동성이 심하고 주식도 종목별로 변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그죠? HBM으로 촉발된 기술 경쟁력 제고와 조직 문화 강화가 삼성전자가 인텔이 아닌 제2의 도약을 보여준 MS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패딩 참 이쁘네요. 특히 넥라인이요. 제가 봐도 패딩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저희 무신사 있는데도 ODM으로 납품하시는 저희 고객분이 만들어 주신 거라 가지고 이걸 좀 대량으로 제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마진으로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구매를 하실 수 있는지는 그 채널을 잘 저희가 알아보고 나중에 공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패딩 판 걸로는 크리스마스 때 부르기우 토끼 그런 거 성금 내는 걸로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우리 오도령 굿즈 저거 인형도 이제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인형도 나오고 몇 가지 굿즈가 많습니다. 컵도 만들 거고
그래서 한번 그 굿즈 판매해가지고 수익금은 크리스마스 때 불안 이웃돕기로 쓰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나 하이닉스가 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가야지요. 무슨 에코프로처럼 대꽃챙이처럼 월봉이 갈 수는 없지요. 하셨고요. 수단이 목적을 앞서면 안 됨을 우리 모두 알지요. 허나 가끔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만족한 삶을 통해서 행복하고 싶어서가 목표가 아닐런지요. 그래서 주식을 하되 편안히 불안하면서 한 방은 싫어요. 눈팅만 하다가 댓글 2번, 3번 쓰고 어제 인턴 가입했어요. 3% 식사합시다 등등 스토크 하다가요. 근데 걱정입니다. 잘 따라 할 수 있을지. 그 걱정하는 그 감정도 나의 소중한 감정인데 일단 시작을 잘 하셨습니다. 성모님, 전 요즘 채슬리 영어 부장 소리 듣습니다. 저도 가입했고 주변 분들도 3분이나 예약해서 간다고 하네요. 박주원님 고맙습니다. 실적 발표 시 주가 하락은 이미 공식이죠. 여기서 무슨 하락 위기 너무 이러네요.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이제 평균 배수인데요. PBR 얘기하신 거다, 그죠? 삼성전자가 옛날에는 PBR 1.1에서 2.1 사이에서 움직였었는데 1등의 지위를 빼앗기면서 이번에 PBR 0.9가 깨졌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최근에 1.5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딱 중간 평균인데 뭐가 위기야 이런 딱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제 딸의 아토피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선 식생활 어려우시겠지만 주로 집밥 위주로 하시고 청국장 가루, 생태맘 청국장 가루 강추합니다. 한의원 약물 치료로 효과는 많이 봤는데 그 원장님이 노안으로 진료를 못 하신다고 하네요. 몸의 심박은 설거지할 때도 청소기 돌릴 때도 자려고 누웠을 때도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추석 때 한 번만 올라와서 힘들었어요. 9월 말에 퀀터 종목에 들어갔는데 이건 언제 팔아야 할까요? 퀀터는 그냥 퀀터대로 해야 됩니다. 퀀터는 매달 그냥 한 달 동안 갖고 있다가 매달 말에 그 전달에 또 캔슬링과 몇 가지를 가지고 솔팅한 걸로 종목이 나옵니다. 종목이 나왔을 때 겹치면 들고 가고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월 말에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퀀터 종목에 보면 한 13 종목 중에서 그 중에 미친 선수가 나온다 했잖아요. 야구나 축구나 이래 보면 축구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 보면 6타석 4안타 1볼넷 뭐 3홈런 뭐 2홈런 미친 선수가 나오면서 그 우승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퀀터 종목 중에서 얘는 10% 올랐고 얘는 5% 빠지네. 그러면서 그 10% 낼름 팔아먹고 또 5%짜리 빠진 거 사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미친 선수가 한 달에 막 25%, 40% 이렇게 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확 올려주거든요. 대표님 점퍼 나오면 일바로 주문하겠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이민 와서 한 1000마디였어요. 왜 기회의 땅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 줄 아냐고. 미국은 정말 내가 한 만큼 받아가는 나라라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남편과 5년 연애 곁에 결혼하고 결혼 11년 차인데 제가 다른 건 다 남편보다 나은 것 같은데 따라잡지 못할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남편과 오래 지내면서 알게 된 건 이 사람이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까지 나름 힘든 유학생활에서 몸속까지 배어있는 미국의 문화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의 말씀처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뤄낼 수 있는 나라. 그 에너지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나 싶었고 제가 갖지 못한 이 부분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 생각했고 저희 아이들에게 팍팍한 경쟁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민을 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는 데 있어 긍정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걸 남편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 맹목적으로 달려야 하는 경주마 같은 삶이 아닌 자유를 가진 선택적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바라봅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이 어제도 우리 업계에서 가장 크게 또 부자가 된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업계 통틀어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나이 또래에서. 근데 그 친구의 와이프를 제가 소개시켜 주면서 제가 그 친구가 2004년도인가 결혼했는데 제가 그때도 예언을 했었어요. 우리 중에 가장 먼저 100억을 벌 친구라고. 근데 정말 빨리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굉장한 저돌적이고 페라리 엔진을 단 불도저 같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처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 조직 관리하는 게 힘들 거라고. 왜냐하면 이 조직원들이 마음에 안 들 거니까. 워낙 이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하나같이 이제 마음에 안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는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밑에 직원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능력을 존중을 하면서 일을 잘 시킨다. 그래서 내가 조직 관리를 잘하는 이유가 너랑 달리 너는 워낙 이제 독고다이로 뛰어난 선수고 나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해서 조직의 힘으로 한다라고 했더니 본인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천재로 태어나는데 자기가 갖고 난 적성과 탤런트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면 그 분야에 다 1등이 되는데 왜 다 하나같이 우리 사회에서 저쪽으로 가야 돼. 그 방향만 보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1등에서 1000등까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맹목적으로 달려야 하는 경주마 같은 삶이 아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저는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이 전과가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편입도 자유롭고 보통은 보면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다가 뭐 UCLA나 이렇게 큰 학교로 옮기는 경우도 많고 그 안에서도 과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딸도 영어과로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는 아직까지도 제가 뭘로 졸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비즈니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영어로 뭐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학생활 동안에 저희 오는 인턴들한테도 제가 얘기하지만 너네들 졸업하기 전에 내가 어떤 적성을 갖고 내가 어떤 탤런트를 갖고 태어났는지 그거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꼭 합니다. 요즘 은행에 취직하는 게 좋대. 증권사 취직하는 게 좋대. 아니면 뭐 삼성전자 취직하는 게 좋대.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에 탤런트를 갖고 적성에 맞는지 그게 우리 사회는 한번 딱 정해지면 이 바꾸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라든지 이쪽은 뭐 축구 선수 하다가도 뭐 정치인도 하고 뭐 정치인이 아니라 누구였죠?
네, 가수도 하고 뭐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죠? 가수하다가 펀드 매니저가 되기도 하고. 늘 감사합니다. 잡담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좀 줄여야 되는데. 자, 요 마지막 요 댓글만 읽고 잡담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수의 하루님이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박종훈의 경제 한방에서 박세익 선생님께서 삼성전자는 9만 원에서 12만 원 3년 안에 간다고 주식은 보유하라고 하신 방송이 내 주식 노트에 적혀 있네요. 크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댓글은 괜찮은 게 제가 그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8월 27일 박종훈의 경제한방에 아마 제목이 웬만하면 다 팔고 쉬어라. 뭐 하여튼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삼성전자를 3년 안에 12만 원 간다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미 삼성전자가 8만 원이 깨지어 있는 8월 9월 달 이때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받았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8만 원 밑에서는 사고 8만 원 올라가면서 팔고. 네. 21년도 그 전자에 대한 매매 전략을 그러고 나서 근데 웬만하면 다 팔라고 하면서 뭐 굳이 트레이딩을 하려면 8만 원 밑에서 사고 올라가면 팔고 네, 그렇게 얘기했었고 9만 원에 물려 있는 사람들 9만 원대에서 9층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제가 반도체의 특성상 3년 안에 항상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니까 2024년 3년 지나면 24년이잖아요. 그죠? 24년 되면 12만 원 아마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물려 계신 분들은 그때까지 꾹 버티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에 삼성전자 팔고 2차 전지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서 뭐 본 적 왔는데 그죠? 자 그런데 왜 24년도에 제가 12만 원을 간다고 했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모닝 브리프 끝나고 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 댓글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자 삼성전자의 이 10년 차트를 보시면 요때 물리신 분들 그죠? 그래서 22년 요맘때 여기서 박종훈의 경제한방 나왔고 신흥커터 투자입니다 하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9월, 10월, 11월 이때는 대주주 또 과세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니까 트레이딩 밑에서 샀다가 올라오면 파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요 9만 원에 물리셨던 분은 3년 기다리라. 자, 근데 요 작년 24년 8월 달에 안 왔잖아요. 그죠? 안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닉스를 보자고요. 하이닉스. 10년 차트로 하이닉스를 보시면 여기서 2021년도에 여기가 15만 원이었거든요. 15만 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15만 원에서 다시 8만 원까지 갔다가 24년 작년에 얼마 갔냐면 24만 5천 원 갔어요. 요걸 갖다가 차트를 보면서 좀 크게 볼까요? 네, 이게 낫겠네요. 이분의 댓글 때문에 좋은 거 배우시는 겁니다. 여기 2018년도에도 이익이 많이 났었죠. 자, 요때 하이닉스의 고점이 한 98,000원. 근데 3년 딱 지나서 21년 되니까 15만 원 그죠? 또 3년 지나서 24년 되니까 25만 원.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다시 삼성전자 차트. 자, 2017년 삼성전자는 액분 때문에 27년 11월에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2021년에 96,800원 갔죠. 그죠? 그리고 2015년 고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3년마다 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HBM에서 실기를 하면서 1등에서 2등으로 내려오면서 그리고 뭐 파운드리 안 좋고 뭐 이 삼성전자는 또 핸드폰 사업부랑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4년도에 작년에 고점을 돌파 못해서요. 88,000원 갔어요. 그죠? 자, 여기에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것도 뭐 10년 요걸로 보시죠. 차트 이걸로 볼까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여기 2015년 고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게 2018년 고점입니다. 15년 고점에 36불이었고요. 2018년 고점에 요때 65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21년도에 98불 정도까지 가죠. 네. 그리고 이쪽 옆에 안 당겨지네요. 네, 65불 갔고 그러고 나서 21년에 고점에 98불까지 갔죠. 그러고 나서 3년 지나서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기 작년입니다. 작년 24년에 157불 갔죠. 그래서 이 반도체는 3년마다 이렇게 좋은 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그때 물리신 분들은 2024년 3년 뒤면 12만 원 갈 거니까 너무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물리신 분들은 그냥 3년 버티세요.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댓글 얘기한다고 시간이 또 40분이나 됐습니다. 자,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파울볼을 반복하는 서정지. 이번엔 다를까? 홈런은 못 치고 계속 파울볼 치고 있다. 이런 뜻이다. 그죠? 자, 서정진 회장이 이번에는 에비타라고 그러죠. 에비타 3조 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면 에비타 잠깐 용어 참고, 혹시 에비타라는 용어에 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비타는 이자, interest, 그리고 감가상각비, 그리고 뭐 무형자산 상각비, 아모타이제이션 정도. 이런 거가 이런 걸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earnings 이 다 이니셜을 딴 거죠. earning인데 어떤 earning이냐면 interest와 tax와 depreciation 이게 감가상각이고요. amortization이 무형 감가상각입니다. 뭐 영업권 상각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네, 차감전이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코스트로 잡히잖아요. 비용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 감가상각비하고 뭐 아모타이제이션이나 무형자산 상각비는 현금이 꼭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통상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로 불립니다. 각사 정책에 따라 조정 에비타를 쓰기도 하고, 조정 에비타는 회사 측이 판단한 일회성 비용을 추가로 차감한 수치이고요. 이 때문에 에비타와 조정 에비타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금 창출력과 무관한 가상의 지표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입니다. 찐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은 얼마인가?
요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당기순이익 이런 걸 보는데 그 당기순이익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로 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좀 마사지도 할 수가 있고 또 일회성 비용, 일회성 수익 때문에 그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수익 가치가 좀 부풀려지기도 하고 오히려 또 감소해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에비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다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에비타 3조 원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2026년 에비타는 3조 원 이상이라고 말을 했고요. 에비타는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기 전 이익을 나타낸 숫자인데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실질적 현금 창출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여기 다 또 친절하게 설명을 바로 밑에 해놨군요. 자,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못 믿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동안 서 회장이 밝힌 가이던스가 대체로 공언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매출원으로 기대된 이 짐펜트라, 램시마의 미국 판매 제품명인데 실적 부진, 짐펜트라 이거 세일즈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작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원가율 개선 정도를 고려하면 2026년 에비타 3조 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부 증권사의 분석이고 셀트리온 역시 간담회 이후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는 서 회장의 에비타 목표치 발언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유튜브를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편집됐다라고 회사에서는 설명했고요. 자, 서 회장이 에비타 3조 원을 자신하는 근거는 원가율 개선과 짐펜트라 매출 본격화 등에 대한 기대감인데 원가율 개선은 지난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과 관련이 있고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은 상각 등에 따라 일시적인 수익성 부진을 겪어왔고요. 합병으로 상각해야 할 것이 9월 말을 기점으로 종료된다면서 10월부터 셀트리온은 정상 영업 조건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원가율은 올해 4분기에 30% 초반대까지 떨어져서 영업이익률은 40% 중반대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뭐 합병하여서 뭐 상각 이런 부분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좀 아시기 힘든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요. 뭐 네이버가 포시마크 이런 거 인수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순자산 가치는 그 회사는 1조짜리인데 보통은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그 회사를 사오잖아요. 그래서 순자산 대비해서 한 뭐 1조인데 5조에 사왔다. 네, 그렇게 해서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했는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은 1조밖에 없는데 5조에 주고 사왔으니까 근데 5조로 평가를 해놨는데 순자산은 1조밖에 안 돼요. 예, 거기서 그러면 4조 원어치가 영업권 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을 갖다가 상각을 시킵니다. 상각을 시키면 한 4조가 날아가게 되죠. 4조가 날아가면 되면서 일회성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유형 아까 아모타이제이션에 대한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을 합병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보통은 PBR이 성장주 같은 경우는 PBR이 3배, 4배, 5배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원가율은 매출 대비 매출 원가 비율을 의미하는데 원가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못 믿겠다는 분위기인데 매분기 원가율 가이던스가 후퇴 수정되고 있었다. 원가율 가이던스는 당초 목표치와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고요. 지난해 1분기 IR 자리에서 셀트리온은 25년 4분기 20%대 중반 원가율을 예상했는데
지난해 3분기 IR에서는 4분기 원가율 목표치를 20%대로 바꿨고요. 올해 1분기에는 이를 20% 후반에서 30% 초반으로 변경하더니 2분기에 30% 초반으로 또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원가율 목표치를 올리면서 원가율을 낮추겠다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근거인 진펜트라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데요. 진펜트라는 자가 면역 치료제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피하 주사 제형인데 2023년 FDA가 진펜트라 판매를 승인을 해줬고 24년 3월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을 했고요. 서 회장은 현지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관세 리스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미국 대형 약국 체인도 좋아하더라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한 의구심이 나오는데 관세 리스크 탈피와 별개로 실적 자체가 과도하게 부진한 탓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3월 올해 진펜트라 매출 가이던스를 1조 원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적에 지난 5월 3,500억으로 가이던스를 대폭 조정했고요. 서 회장은 부진한 진펜트라 실적을 두고 미국 유통 구조를 간과한 경영 판단 착오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적만 놓고 보면 조정된 가이던스도 달성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권가 평가인데 올해 2분기 진펜트라 매출은 230억이라고요? 230억 원으로 상반기 누적 매출은 360억에 그쳤다. 아무리 좋게 봐도 올해 2천억 원대 매출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키움증권은 간담회 이후 발표한 리포트에서 진펜트라의 올해 연간 매출 추정치를 1,571억 원으로 제시했는데 서 회장은 진펜트라 실적 부진 배경은 미국 3대 처방약 급여관리업체인 이 PBM 중 한 곳이 우리 제품을 등재하지 않고 리베이트 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면서 다행히 의사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등 시장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며 서 회장의 에비타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증권가의 판단이고 한 바이오 애널리스트는 3조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배팅해야 한다면 절대 어렵다고 배팅하겠다면서 당초 셀트리온이 합병 과정에서 언급을 한 25년에서 26년 30% 에비타 개선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권가에서 내다본 올해 에비타 추정치는 1조 5천억이고요. 이에 30% 증가를 적용하며 약 2조 원의 에비타가 나옵니다. 실제 정권가 추정치도 2조 원 안팎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각 증권사의 25년 에비타, 26년 에비타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불만도 높은데 과언과 가이던스 수정 변명이 반복되는 사이 부진한 주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서 회장은 이를 공매도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23일 진행한 기습 간담회도 공매도 회피 전략이었다고 하고 서 회장은 좋은 소식을 발표할 때마다 공매도 세력이 선제적으로 공격해 왔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아침 일찍 간담회 공지를 냈다고 합니다. 실제 셀트리온과 공매도 악연은 10년 넘게 이어지는데요.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숏 포지션을 늘렸고 2013년 4월에 서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432거래일 중 412일간 공매도가 발생했다면서 공매도에 질렸다. 주식 다 팔겠다. 절대 번복하지 않겠다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비교하면 셀트리온은 여러 면에서 체질 개선이 됐고요. 일단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지배구조를 개편을 했습니다. 또 주주들의 영원이던 통합법인을 출범했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셀트리온은 여전히 공매도 세력의 제1순위 타겟이라고 하네요. 9월 29일 기준 셀트리온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1,600억 정도 되고요. 코스피 종목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카카오페이가 한 5천억, 한미반도체가 4,900억 정도. 예.
일각에서는 셀트리온과 서해장이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환경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서해장의 공격적인 목표가 현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적다면서 신뢰가 부족한 종목 특성상 작은 악재도 크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좋은 타겟이 되고 있다. 주식 매매로 수익을 내기보다 공매도로 돈을 버는 게 훨씬 힘들다면서 그럼에도 공매도 물량과 대차 잔고가 계속 쌓인다는 것은 확실한 주가 하락 가능성을 봤다는 의미이고 셀트리온과 경영진을 향한 시장 판단이 고스란히 잔고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2021년 그때 코로나 직후에도 사면 안 되는 주식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코로나 특수로 주가가 오른 회사,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셀트리온이 그때 당시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 저는 이런 이 유통망을 갖고 있는 미국의 빅파마들이 그 모더나나 화이자나 그런 회사들 걸 쓰지 우리가 셀트리온이 개발한다고 해서 그거 안 써준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치료제 때문에 이제 거품이 생겨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회사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웬만하면 그때 주식 다 사시라고 얘기하면서도 셀트리온은 파시라고 얘기를 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리고 합병이 절대 이게 호재가 아니다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걸 만든 것도 잘못된 거지만 상장돼 있는 두 회사를 합치게 되면 절대 시가총액이 9 더하기 5 9조와 5조 그때 9조는 5조는 아니었지만 9조 5조, 예를 들면 9조 5조를 합쳐서 14조가 되지는 않는다고, 오히려 더 줄어들 거라고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계속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 번씩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차트도 보고 이러는데 가장 문제가 이거다, 그죠? 진펜트라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서 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각 병원을 각계 격파하겠다고 작년에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먹혔으면 좋았는데 보니까 안 먹힌 것 같네 보니까. 자, 이 기사에 너무 시간을 뺏겼는데요.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미중 싸움에 한국 조선업 등 터졌네.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가 된. 중국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5개 제재. 자, 14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 물류 조선업 관련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서 한화오션 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업체는 올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었던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 그리고 한화쉬핑, 한화오션 USA, 그리고 한화쉬핑홀딩스, HS USA 홀딩스 등 5곳인데 이들 회사는 이제 중국 내 모든 조직 개인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특히 지난해 한화그룹이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수한 한화필리조선소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장소인데 한미 조선업 협력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 해사 물류 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 이후 제재 조치를 취해서 중국 기업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 조사에 협조해 중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고 주장을 했고요.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진행한 해사 물류 조선업 관련 조사를 뜻하면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301조에 중국이 해당하는지 조사라고 지시했고 올해 4월에 이 USTR에서
중국이 해양 물류, 조선 분야를 겨냥해 지배하려는 게 불합리하고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에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그러면서 이날부터 미국은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힘겨루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나오션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우리 성구 매니저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거기에 대한 반박 기사도 있습니다. 중국이 하나오션 미 자회사 때려도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재 대상은 올렸지만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거죠. 네. 다만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해상 물동량이 줄면서 상선 발주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하나오션 주가에 부담은 되고는 있습니다. 네. 아까 중국에서 제재한 게 반외국 제재법 이군요, 보니까. 네. 자, 미국은 자국 원양 해운사가 없고 미국에 있는 조선소는 군함이나 연안 운항 선박만 건조하는데 중국의 제재에서 사실상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가 중국의 타겟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하나오션은 미국의 조선업 복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과도 같은데,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우수한 조선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한화그룹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죠. 그 상징을 중국이 제재 대상에 올리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조치가 하나오션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현재 하나필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이 PC선이라고 하죠. 이 PC선 열척이나 그 다음에 피더, 컨테이너선, 세척 모두 미주 연안을 중심으로 활용될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김용민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조선 해운 시장에서 큰 손이 아니어서 중국이 그나마 제재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조선사라면서 미중 해상 패권 경쟁에서 한국 조선 업종이 주목받는 이유가 중국의 유일한 대항마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제재는 오히려 중국이 긴장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선박 건조에 쓰이는 후판을 제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인데, 가뜩이나 중국 철강사들은 수요 부진에 허덕이고 있고 한국 조선업계가 사용하는 선박용 후판의 20에서 3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이진희 대신증권연구원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부진한 상황에서 한국 조선사들은 중국 철강사의 든든한 매입처라면서 제재가 확대되면 중국 철강사가 받는 타격이 한국 조선소 못지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전문가들은 조선업종의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시장이 똑똑해서 오늘 바로 반응을 했다 그죠? 요 밑에 내용 좀 더 볼까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신규 건조 선박 발주가 급감한 것은 부담인데, 올해 들어 9월까지 전 세계 신조선 발주는 1185척, 그리고 3264만 CGT로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났답니다. 중국과 일본의 수주 물량이 전년 대비 50% 넘게 줄어드는 동안 한국 조선사는 16.7%만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선방했지만 발주 부진이 이어지면 일감 절벽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이재혁 LS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제재가 확대되면 한국 조선사의 상선 수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해외 선주사들이 한국산 선박 발주를 망설일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선은 2028년까지 도크가 꽉 찼잖아요.
26년, 27년, 28년. 보통 우리가 주식은 앞으로의 3년 매출과 현금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픽스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의 급락은 매수 찬스로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 포모 현상 심화, 급격히 커지는 버블 가능성인데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임태섭 성균관대 교수님이시군요. 9월 FOMC를 기점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었고요. 시장은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채권 선물 시장은 이미 연준의 정책금리가 지금의 4% 수준에서 26년 말에는 3% 수준까지 인하될 것으로 반영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채권 시장은 다소 미적지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미 매우 비싸 보이는 주식 시장은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때문에 꺼내들기 전까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위험 관리 차원으로 해석을 했고요. 다시 말해서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보다는 신규 고용 지표가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로 판단할 때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파월 의장의 논리는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이 아직도 긴축적이며 따라서 중립금리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했고, 그런데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연준의 중기 GDP 성장률 예상치와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동시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 4분기 미국의 실질 GDP는 3.3에서 3.8로 상향 조정됐고, 실질 소비도 1.6에서 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모델은 3, 4분기 성장률이 3.3%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촉발한 고용시장 지표는 설문조사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존하여서 측정 오차가 상당히 높은 월별 신규 고용 지표가 하락하였을 뿐, 매주 실제 집계되는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와 지속 청구 건수에서는 감원 사태가 일어나는 등의 본격적인 둔화 추세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팬데믹 이후 상당한 측정 오차를 보이고 있는 신규 고용 지표를 제외한 경기 상황 지표들은 현재 정책금리가 긴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긴축 완화적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밑에 내용도 쭉 보면, 자, 특히 고용시장의 경우 샤의 법칙이 지적하듯이 실업률은 0.5%포인트 수준 이상 상승하면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데, 하지만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펴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바탕이 되는 경기 예측에 상당한 신뢰가 필요하다. 작년 실업률이 샤의 법칙의 기준이 되는 0.5%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는데, 이는 급격한 고용시장 참여 인구의 증가로 인한 것이었지 고용 수요 위축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경기는 불황에 빠지기보다는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상승에 당황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은 2% 목표치에서 멀어졌습니다. 3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후 실업률 상승세가 허위 경보였으므로 판명이 되자 연준은 금리 인하를 멈추고 대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고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으로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규 고용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AI의 도입과 실무 적용으로 인한 신입 수준의 고용 수요가 줄어든 데 일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고용시장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불황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라고 됐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고용시장을 비롯한 경기 예측은
예측은 대단히 불투명한 반면에 경기는 전반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상승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연준은 경기 전반에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당분간 지속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급격히 불어나는 버블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아마도 고용시장에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로 인한 노동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인데 하지만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과 시장금리의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미 대단히 높아 보이는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시장 과열을 더욱 부추겨 버블을 키울 수가 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은 금리 수익률 곡선 전체가 아닌 단기 정책 금리만을 통제하는데 과거와 같이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상황에서는 단기 금리 인하는 전체 수익률 곡선을 하향 조정하면서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했고 그런데 현재는 연준이 일본은행처럼 수익률 곡선 조정에 나서지 않는 한 장기금리의 움직임은 금리 하락에 우호적이지 않은 수요 공급, 기대 인플레이션, 기간 프리미엄 등 다양한 시장 다이내믹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여기에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수요 부진에 처해 있는 장기금리가 급등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은 국채를 더하는 은행과 딜러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며 금융 여건을 급격히 긴축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가치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금융 시스템이 언젠가 또 다른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식 밸류에이션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또한 AI 관련 투자와 수익률에 대한 과도한 단기적 기대감은 거품을 키우고 있는데 이미 투자자들은 주식의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나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이 포모의 수익률을 쫓고 있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미 벌겋게 달아오른 탐욕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밸류에이션이 시장 변속의 타이밍을 알려주지는 않기에 언젠가는 터질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자, 간단한 뉴스 2개가 남아 있습니다. MSCI 지수 편입 수혜 종목은 2, 5, 8, 11월 네, 이렇게 정기 변경이 있죠. 2월, 5월, 8월, 11월. 자, 현대 마린 솔루션하고 APR이 MSCI 11월 정기 리뷰에서 신규 편입돼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네요. 오리온이 편출될 것으로 또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이전부터 편입 허들을 계속 통과한 상태였고 편입 시 수급 영향 규모는 한 1,200억 정도 돈이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APR은 MSCI 미 포함 종목군 중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2번째로 높고요. 현재 시총은 원칙적으로 편입용 허들 수치보다 살짝 아래인 9조 2천억 원에 불과하지만 오리온이 시총 부족으로 편출 수준인 만큼 기존 종목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APR 편입이 거의 확정적이며 편입 시에는 수급 영향은 한 2,100억 정도 들어올 수가 있네요. 오리온이 현 시총이 4조 원까지 떨어졌군요. 네. 편입 유지를 위한 최소 조건이 4조 2천억인데 그게 못 미치기 때문에 편출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오리온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LG생건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는 편출 허들보다는 높아서 실제 편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주가 지수 중 하나로 매년 여기 나오네요. 2월, 5월, 8월, 11월 정기 리뷰에서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하고요. 이번 11월 리뷰는 11월 6일 날 발표된다고 하네요. 편출입 주가 기준일은 미국 추수감사절 때문에 평시보다는 앞당겨진
14일에서 27일 중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공매도 잔액. 공매도 요즘 코스피 잘 나가더니 12조 공매도 폭탄 째깍째깍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잔액이 올해 최고치로 불어났고요.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국면에서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조짐이 나타나자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 공매도 순보유 잔액이고요. 자,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순보유 잔액이 11조 9,671억 원으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한 달 사이에 6.16 증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잔액도 4조 6천억이나 됩니다. 네, 코스피 시총에 비해서 5분의 1인데, 그죠? 공매도 규모는 절반, 신용 규모는 오히려 비슷합니다. 자, 전체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도 공매도 순보유 잔액 비율은 0.39, 0.47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에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되갚아서 돈을 버는 방식이죠. 공매도 순보유 잔액이 많다는 것은 증시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늘어서라는 부분이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은 전날 1조 1천억에서 한 달 사이에 47%나 급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공매 대금 역시 1,700억에서 3,200억으로 85%나 뛰었고요. 대차거래 잔고도 105조 원으로 올 들어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106조 돌파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대차거래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 목적으로 활용해서 공매도 대기 자금으로 여겨지는데, 대차 잔액이 상승하며 공매도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차 잔고랑 이 공매도 보유 잔고랑은 다르죠. 대차는 공매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얼마나 빌려놨는지 이고요. 이 106조 중에서 실제로 공매도를 때린 게 있고, 안 때리고 아직 빌려만 놓고 팔지 않은 물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차 잔고에는. 자, 공매도 순보유 상위 종목입니다. 카카오페이, LNF, 한미반도체, LG생건, 코스맥스 이렇게 쭉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엔캠, VT, 다날, 대주전자, 재롱전기, 에코프로 BM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와 반도체 일부 종목 중심으로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발행 주식수의 6.83%가 공매도로 되어 있네요. 카카오페이가 올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로 부각됐고, 연초 대비 주가가 257% 뛰면서 6월 25일 연 고점을 찍은 뒤에 최근 반토막이 됐습니다. 2대 주주인 중국 알리페이가 이 교환사채 발행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이 되고,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LNF는 2차전지 업황 부진 등으로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근데 LNF가 얼마 전에 저거 BW인가 발행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BW를 워런트를 가져간 그 투자자는 그 워런트를 행사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공매도를 미리 때려버립니다. 공매도를 때려놓고 그만큼 가격 차이가 나면 공매도를 때려놓고 본드 위드 워런트잖아요. 주식을 살 수 있는 워런트를 갖고 있는 건데, 나중에 행사할 수 있을 때 주식을 사서 그러고 나서 이미 매도를 때려놨기 때문에 주식으로 발행을 해서 매도를 때릴 때 주가가 확 빠져 있으면 손해가 볼 수가 있다 보니까 행사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높으면 미리 공매도를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아마 공매도 잔액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